안녕하십니까. 자,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첫 시간인데, 우리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원별로 다 나눠서 중요한 부분만 쭉 담고 있으니까 기출문제하고 응용문제 잘 풀어보시면 한층 실력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합격권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시간에는 이제 최근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출제된 부분만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년간 출제한 부분 기준 중심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편성을 했는데, 횟수가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담다 보니까 최근 게 아닌 게 한두 개씩 섞여 있다 할지라도 꼭 중요한 문제니까 풀어보시도록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0년 동안 나온 문제를 엄선해서 이렇게 쭉 만들었으니까 공부를 잘 하시면은 출제가 어디에서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있고 실력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강 시간인데 1강에는 먼저 토지의 등록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토지 등록의 경우는 최초 등록권자가 누가 등록하느냐? 최초 등록할 당시에는 등록권자가 국토교통부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권자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색깔 좀 하고요. 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 되어서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모든 토지 등록하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등록한 다음에 이 이후의 문제예요. 이 이후에 등록되어 있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때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직권으로 할 경우 수립하는 계획이 어떤 것이냐 물어본 것인데 이때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고 시험에서 출제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이 등록하는 과정까지도 곁들여서 공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최초 등록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토지 등이 발생할 때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 이때 수립하는 계획을 토지이동 현황조사 계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수립할 수 있더라 나왔는데 원칙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래 부득이할 당시에는 읍면, 동 단위로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번의 경우는 시, 군, 구, 니은번의 경우 읍면, 동에서 1번이 정답이 되어서 작년에 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예상 문제인데,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 조사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 이동 현황, 또 적어볼게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해당 시, 군, 구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수립할 수 있다. 1번 질문은 옳은 말이죠. 네, 금방 풀어본 문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2번 조문인데 색깔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번 옳은 말이고, 자, 2번의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3번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때에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차가 되므로 자, 3번 질문 잘못된 말이고요.
4번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맞습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조사한 내용을 토지이동 조사부에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 공모를 정리해야 한다. 5번 지문도 옳은 말이 되어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틀린 말로서 요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요건 아까 5번 지금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의 경우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토지 조사 등록 절차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과정의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 전 문제에서 봤듯이 제일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토지 이동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조사한 내용을 토지 이동 조사부에 기재를 합니다. 조사부에 기재하는 것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적공모 정리를 위해서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작성하는 것이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집니다. 정리 결의서를 만드는 다음에 이 결의서 내용대로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이 순서를 통해서 쭉 정리하는 것이 직권 정리 절차가 됩니다. 그럼 여기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인데 정답은 맞는 말 2번입니다.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현황을 조사했으면 토지 이동 조사를 해라. 세 번째는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네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만들어질 것이며 마지막 지적 공모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되어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요 토지 등록 파트에 대해서 시험 출제가 잘 되니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테마 1번은 잘 정리해서 내용 세분하시고요. 네, 두 번째 테마입니다. 테마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양입지와 지번인데 양입지란 것은 주된 토지에 편입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조그만 토지가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갖출 조건이 있고 제한사유가 나오는데 제한사유 쪽에서 문제가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 지목 공부할 때 요긴하게 쓰이니까 잘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양입지의 경우 제한사유 같은 경우는 꼭 암기해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제한사유는 전부 다 종된 토지만 제한을 하는데 종된 토지가 3개를 피해가야 됩니다. 요 3개 걸리게 되면 양입할 수가 없다 해서 첫 번째는 종된 토지가 지목이 대인 경우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대이어서 양입시키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하는 지목이 우리 지목 공부할 때 3개가 나오는데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리하게 되어 있고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토지도 별도의 지목 대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묘지 안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도 대로 분리한다 해서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대로 분리하겠다가 제한사의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종된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리고요. 마지막 종된 토지가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요 3개를 피해 갔을 때 양입할 수 있으니까 여기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가 지문이에요. 그럼 예시에서 지방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이며 주된 용도, 과수원 토지가 종된 용도 유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종된 것이 일단 유지라는 얘기니까 대가 아니니까 이건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것이고 두 번째 보기에서 첫 번째 지문의 경우는 과수원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450제곱미터의 경우는 450이라는 얘기는 일단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여기 걸려서 1번 지문은 양입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과수원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31제곱미터의 경우도 이것도 여기 걸렸네요. 330제곱미터 걸려서 양입할 수가 없다 해서 2번도 양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가 과수원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301제곱미터의 경우는 301의 경우는 3,000에 10%가 초과됐으니까 여기 걸려서 양입할 수 없도록 제한에 걸립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지문인데 과수원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220제곱미터의 경우도 10%가 초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10% 초과에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요 3번, 4번의 경우는 10% 초과 걸린 것이고
1번, 2번은 330일 초기에 걸려서 양입할 수 없는 것이 내용이며 5번의 경우 과수원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유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경우는 정확하게 10%딱 걸렸기 때문에 이건 양입할 수 있으므로 이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양입지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접목시켜서 통과했을 때 양입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양입지가 또 나올지 모르더라도 참고하고 넘어가시되 지목 공부할 요건 중요한 겁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에 있는 대는 별도의 지목 대를 분리하더라 잡아놔야지만 지목 공부할 때 좀 수월해지니까 잘 참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맞았네요. 원칙은 아라비아 숫자가 원칙이 되겠지만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우는 지번 앞에 산자가 붙은 게 표기 방법이니까 1번 지번은 옳은 말이고 2번의 경우는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번도 맞았습니다. 북서에서 남동. 세 번째,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짝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표시는 짝대기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되어 있으니까 표시랑 읽는 방법 구별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는 뭘로 표시하셔라? 짝대기로 표시하시되 읽을 때는 의로 읽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구별해서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 군 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4번 지번은 틀렸습니다. 지번 부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되 시, 군 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번 잘못된 말입니다. 지번은 부여기한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게 되어 있고 부여할 당시에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의 경우는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게 원칙이니까 맞습니다. 자, 분할할 경우 하나의 필지의 경우는 분할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배울 당시에 외우는 것은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요 말이 떠올라야 돼요. 분할은 요게 잘 나옵니다. 분할은 최종 부번 다음 부번에서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분할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다 원칙을 잘 내니까 참고해서 세분하시되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요 지운 다음에 3번의 경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자, 지번을 부여함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지번을 변경할 때가 있고 두 번째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가 있으며 세 번째가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르면 되겠네요. 그 기역권의 경우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기역권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 지번을 부여할 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번의 경우 등록상 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이 말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이 말소된 후에 다시 회복 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는 요 세 가지가 준용 규정이 되어서 요것만 기출 문제 한 4번가량 출제한 것 같아요.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첫 번째가 지번 변경, 두 번째가 행정구역 개편, 세 번째가 축척 변경 시의 경우 이 3가지는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문제입니다. 4번째 문제인데 또 지워야겠네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게 되어 있지만 지번을 변경할 당시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 승인 받느냐? 승인권자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번을 변경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맞고요. 두 번째,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에 분할된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요거는 예외 규정인데 맞는 말입니다. 분할할 경우에 필지상의 주거와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할 당시에는 분할되기 전의 지번을 이 토지에다가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 번째,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최종 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한다.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말인데, 합병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최종순위가 아니라 최선순위예요. 선순위 지번을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합병 대상 지번 중에서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이 지번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 지문 잘못됐습니다. 최종순위가 아니라 최선순위예요. 네 번째 지문의 경우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맞았네요.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시의 지번 부여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5번의 경우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자,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이때 지번 어떻게 부여하느냐? 우리가 앞서 배울 당시에 원칙은 이 대상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가 있게 되면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번 부여가 원칙이 되어서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규정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이 3개가 나옵니다. 먼저 대상 토지가 제일 마지막 지번, 최종 지번 토지와 인접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미 등록한 토지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서 부번이 불합리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도 있고, 세 번째가 여러 필지로 되는 경우에도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방법은 예외가 적용이 되므로 이 3가지 지문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 필지일 경우는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서 5번 질문 옳은 말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는데요. 배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등록 파트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양입시 쪽은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지목 공부를 위해서 제한사유 꼭 기억하시고, 지번의 경우는 암기를 하게 되면 답이 딱딱 떨어지는데 암기를 안 하게 되면 지번은 풀기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하나씩 지번 정리하면서 세분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